이 이야기는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아버지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실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옆에 한 노인이 앉으셨어요. 90세쯤 되어 보였어요.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무릎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앉아 계셨죠. 그분을 모시고 온 듯한 중년 남성이 접수를 하러 갔어요. 잠시 둘만 남았어요. 노인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네, 조금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병원은 항상 기다리게 되죠. 그래도 올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특별한 말은 아니었는데 뭔가 묵직했어요.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정기검진 왔어요. 90살인데 건강해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와, 정말 부러운데요. 비결이 뭐예요? 그 질문에 노인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비결이라기보단 후회가 있어요. 후회요? 내 젊을 때 꼭 이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무엇인데요? 노인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젊은 분이 듣고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해서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90년을 산 한 사람의 가장 큰 후회와 가장 큰 깨달음을. 평범했던 젊은 시절. 노인의 이름은 박영수. 1935년생. 한국 전쟁을 겪고 자란 세대였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셨죠. 6남매 중 셋째였어요. 배고픈 게 일상이었어요. 가난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학교는 초등학교만 겨우 마쳤어요. 중학교 갈 돈이 없었거든요. 14살부터 일했어요. 공사판에서, 공장에서, 가리지 않고요. 노인의 젊은 시절은 오직 일뿐이었어요. 22살에 결혼했어요. 아내도 저처럼 가난한 집 딸이었죠. 결혼하고 1년 만에 처세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때부터 노인의 인생은 더 바빠졌어요. 애들 셋을 키웠어요. 아들 둘, 딸 하나.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려면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일요일도 일했어요. 쉬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죠. 밥은 항상 급하게 먹었어요. 10분이면 끝이었어요. 먹는 것도 일처럼 했죠. 아내가 천천히 먹으라고 했지만 안 들었어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건강. 그런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프면 참았어요.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워서. 두통약, 소화제 먹고 버텼어요. 내 몸은 튼튼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큰 병은 없었고요. 운동. 그게 뭔가요? 일하는 게 운동이죠. 하루 종일 몸 쓰는데 또 뭘 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쉬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 애들은 잘 컸어요. 대학도 보냈고, 다들 취직했어요. 그게 제일 뿌듯했죠. 내가 해냈구나 싶었어요. 50대가 됐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애들도 다 컸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60대에도 일했어요. 은퇴는 무섭더라고요.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때까지도 노인은 몰랐어요.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70세가 됐어요. 그해 겨울이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갑자기 숨이 차더라고요. 계단만 올라도.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누우면 숨이 막혀서. 기침도 계속 나왔어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죠. 아내가 병원 가자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감기려니 하고. 하지만 아내가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병원 가자고. 마지못해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엑스레이, CT, 혈액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폐암입니다. 3기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암이라고요? 네, 그리고 심장도 안 좋아요. 협심증이 있어요. 당뇨도 있고요. 혈압도 높고. 한꺼번에 쏟아지는 진단.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안 오셨어요? 의사의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몰랐어요, 정말. 증상이 없으셨어요? 있긴 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참으면 안 됩니다.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왜 내 몸을 이렇게 함부로 다뤘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조금만 쉬었더라면, 하루 30분만이라도 나를 챙겼더라면, 병원 검진이라도 정기적으로 받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은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선생님,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치료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70년을 살았는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다니. 애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내가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아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지옥이었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토하고, 머리 빠지고, 몸무게가 15kg나 빠졌어요.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 병실 옆 침대 환자를 봤어요. 70대 후반 할머니였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셨죠. 그분도 암 환자였어요. 하지만 달랐어요. 항암 받고도 씩씩하시더라고요. 식사도 잘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물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몸말 잘 들어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아프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고요. 단순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평생 아는 게 그거였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내 몸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아프다고 하면 참아라 했고, 쉬고 싶다고 하면 게으르다 했고, 그렇게 70년을 학대한 거죠. 내 몸을.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첫 번째 변화. 식사를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한 끼에 30분씩 썼어요. 맛을 음미하면서, 씹으면서. 평생 처음이었어요. 밥을 이렇게 먹어본 게. 두 번째 변화. 욕심을 끊었어요. 병실에서도 일하려고 했었어요. 핸드폰으로. 하지만 멈췄어요. 이제 그만이라고. 돈 더 벌어봤자 뭐해요. 정 낳는 게 먼저죠. 세 번째 변화. 남과 비교하지 않기. 옆 병실 환자가 저보다 빨리 퇴원하면 조급했어요. 왜 나는 안 낫지? 하면서. 하지만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걸. 네 번째 변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아프면 바로 간호사 불렀어요. 참지 않았어요. 작은 증상도 제 몸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항암 6개월 차에 검사를 했어요.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의사도 놀랐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경우는 드물어요. 뭘 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제 몸 말 잘 들어줬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치료예요. 기적 같은 회복. 1년이 지났어요. 암은 거의 사라졌어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71세에 의사들도 놀랐어요. 폐암 3기에서 완치까지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노인이 대답했어요. 약만 믿은 게 아니라 제 몸을 믿었어요. 하루 3끼 꼭 챙겨 먹었어요. 영양 생각하면서. 산책도 매일 했어요. 30분씩.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규칙적으로 살았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었어요. 다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어낸 거예요. 과로하지 않기, 과식하지 않기, 스트레스 받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 참지 않기. 그게 전부였어요. 퇴원 후에도 지켰어요.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 싶게. 평생 급하게 살던 사람이 느려졌으니까요. 75세. 또 검진 받았어요. 이상 없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대로만 사세요라고. 80세. 여전히 건강했어요. 동네 친구들은 하나둘 돌아가시는데 저는 멀쩡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85세. 등산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네 뒷산 30분이면 오르는 작은 산. 그게 재밌더라고요. 점점 높은 산에 도전했어요. 87세에는 설악산을 올랐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나이도 있는데 무리라고. 하지만 올라갔어요. 천천히. 정상에 섰을 때 울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진짜로. 90세. 지금도 일주일에 3번 운동해요. 산책하고,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아령 운동. 병원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고요. 의사가 그래요. 90세 환자 중에 제일 건강하다고. 돌아보는 인생.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병원 대기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후회되죠. 젊었을 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70년을 허비한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은 잘 키웠어요. 그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나 자신은 버렸죠. 내 건강, 내 행복, 내 시간. 다 남 주고 살았어요.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희생하고 참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노인이 제 눈을 봤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건강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제가 쓰러졌을 때 알았어요. 아내도 자식들도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아프니까 가족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비슷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병원에서, 동네에서. 70대에 암 걸려서 완치하고 마라톤 뛰는 할머니도 봤어요. 어떻게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특별한 약도 아니고 그냥 매일 먹는 단순한 식단이래요. 현미밥, 채소, 생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새벽 5시 기상, 저녁 9시 취침. 50년을 그렇게 사셨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라고. 맞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건 없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 80대 할아버지 한 분 계셨어요. 암말기 판정받으셨대요. 6개월 시한부. 가족들 다 불러서 유언 남기셨대요. 병실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돈 걱정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아프면 참지 말아라. 그게 유언이었대요. 평생 자기가 못한 것들, 돈 걱정 평생 하고 살았고, 형제들이랑 돈 때문에 싸우고,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그렇게 산 게 후회된대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그분 결국 돌아가셨어요. 3개월 만에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말씀 평생 지키겠습니다라고.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은 죽을 때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젊은 분들한테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첫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조금만 참으면 이러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 안 해요. 작은 신호가 큰 병이 되기 전에 병원 가세요.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요. 귀찮아도 바빠도 꼭 하세요. 두 번째, 남과 비교하며 사느라 내 인생 놓치지 마세요. 누구는 돈 많이 벌고 누구는 집 크고 그거 보면서 초조해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 거예요. 내 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남 따라가다가 내 길 잃어버려요. 세 번째, 오늘 아픈 걸 나중에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 생겨요. 평생 나중에만 하다가 끝나요. 지금 해야 해요, 지금. 오늘 아프면 오늘 병원 가고, 오늘 쉬고 싶으면 오늘 쉬고, 미루지 마세요. 네 번째, 일만 하지 마세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도 아프면 소용없어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하루 30분이라도 나를 위해 쓰세요. 산책이든, 명상이든, 독서든,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참지 마세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슬픈 것도 다 참으면 병돼요. 표현하세요, 말하세요.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슬퍼. 그렇게 말하는 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아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70세에 다시 시작한 삶. 저는 70세에 다시 태어났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암 진단받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기계처럼 살았어요.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죠. 감정도 없었어요. 화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기쁜 일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면서 밥 먹을 때도 감사해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하면서 산책할 때도 감사해요.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구나 하면서 작은 것에 행복해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게 부자예요. 80대에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글 쓰기 시작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이에요. 제 인생 이야기를 적어요. 후회도 적고, 깨달음도 적고, 나중에 손주들한테 남겨주려고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다. 너희는 더 잘 살아라 하면서 그림도 그려요. 아크릴 물감으로. 서툴지만 재밌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즐거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에도, 70에도, 80에도 새로운 거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제가 변하니까 가족도 변했어요.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보니까 저도 반성됐어요라고. 무슨 반성이냐니까. 자기도 저처럼 일만 하고 살았대요. 애들이랑도 시간 못 보내고, 와이프랑도 대화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암 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나도 아버지처럼 되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래서 바꿨대요. 일찍 퇴근하고, 주말엔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운동도 시작하고, 정기 검진도 받기 시작했대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덕분에 남편이 달라졌다고. 둘째 아들도. 걔는 원래 성격이 급했어요. 저 닮아서. 그런데 요즘은 차분해졌어요.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한대요. 스트레스 관리한다고. 저 보고 배웠대요. 아버지가 70세에 바꾸셨는데 저는 50대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죠? 라고. 당연하지. 전혀 안 늦었지. 딸도 변했어요. 얘는 원래 다이어트 집착이 심했어요. 맨날 굶고, 운동하고, 몸무게 0.1kg 늘어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건강하게 사는 게 먼저다. 날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듣고 생각이 바뀌었대요. 지금은 골고루 먹어요. 운동도 건강하게 하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제가 변하니까 온 가족이 변한 거예요. 그게 제일 뿌듯해요. 후회 없는 90년, 이제 90살이에요. 노인이 말했어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70세 이후 20년. 진짜로 산 것 같아요. 그전 70년보다 더 알차게. 물론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70세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가니까요. 뭐가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시간도 보내고. 하지만 건강 잃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70살에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젊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 70년 허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꾸세요. 오늘부터요. 노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얼마나 챙기셨어요? 밥은 제대로 먹었어요? 물은 충분히 마셨어요? 잠은 잘 잤어요? 스트레스는 풀었어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챙겼거든요. 저도 잘 못 챙겼어요. 그럼 오늘부터 챙기세요. 노인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금 멈추면 늦지 않아요. 60에도 70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돼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늙었어. 지금 바꿔봤자 이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진짜 늙은 거예요. 나이가 늙은 게 아니라 도전을 멈추면 늙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계속 시도하세요. 그럼 늙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요. 노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후회해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별로 안 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가 치매 걸렸어요. 85세. 이제는 저를 못 알아봐요. 제 얼굴 보고 누구세요? 해요. 그때 후회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매일 말해요. 비록 못 알아들어도 여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매일요. 언젠가는 알아들을 거라 믿으면서. 노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가족한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쑥스러워도 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때 중년 남성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진료 차례예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 그래 가자. 그리고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요. 노인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90세 노인의 이야기. 70년을 후회하고 20년을 제대로 살고 그리고 깨달은 것들.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을 미루지 마세요. 일만 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단순한 말들이었지만 묵직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바로 실천했어요.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갑자기 왜? 그냥요 말하고 싶어서요. 나도 사랑한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일찍 잤어요. 핸드폰도 끄고 푹 잤어요. 오랜만에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30분 바람을 쐬며 걸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나를 챙기는 거구나.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그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 정기 검진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대기실을 둘러봤어요. 노인은 안 계셨어요. 어디 가셨을까? 접수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박영수 어르신 아세요? 아, 그분 2달 전에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지금은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요? 1달 전쯤 아들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편히 가셨대요, 잠들듯이. 눈물이 났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분이 남긴 말들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요. 나를 챙기는 것, 몸 신호 듣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오늘을 사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90세 노인의 마지막 당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하루 나를 챙기셨나요? 아니면 또 미뤘나요?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꾸세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이 영상 끝나면 가족한테 전화하세요.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 일찍 주무세요. 핸드폰 끄고 푹 쉬세요. 내일 아침 산책 나가세요. 30분이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60세든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90세 노인이 증명했잖아요. 70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